제가 개발자다 보니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압도적 1위입니다. 얼마 전에 사내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주제를 바이브 코딩을 위한 IT 지식으로 잡고 이런 질문들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걱정이 같이 따라오는데요. 이거 서버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됩니다. 그때 발표에서 예시로 만들었던 게시판 서비스가 있는데요. 오늘 이 게시판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왜 데이터가 사라지는지, 왜 무료로 되는지, 그리고 AI에게 뭐라고 요청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서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왜 해결이 안 됐는지도 제가 실제로 겪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인터넷에 저장된 적이 없습니다. AI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저장되게 해줘 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로컬 스토리지 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데이터를 내 브라우저 안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메모장을 내 책상 서랍에 넣어둔 것과 비슷합니다. 내 자리에서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책상에서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같은 컴퓨터에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 만든 걸 사파리로 열면 없고, 시크릿 모드로 열어도 없고, 방문 기록을 삭제하거나 로컬 스토리지를 지워버리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 로컬 스토리지에 중요한 데이터를 쌓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보시고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은 휴대폰을 바꿔도 데이터가 남아있는데요. 데이터를 브라우저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공용 창고,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어 4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AI에게 요청할 때도 계속 쓰는 단어들입니다. 웹은 사용자가 보는 화면, 지금까지 만드신 게 이거고, 서버는 화면 뒤에서 저장, 블록, 요청을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창고, 엑셀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포는 인터넷 주소만 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화면만 만든 상태이고 창구와 배포가 더해져야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완성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서버라고 하면 비용부터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스파베이스는 무료 플랜 DB 500MB를 제공하는데요. 텍스트 데이터 기준, 개인용은 사실상 부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고 역시 개인용으로는 무료로 충분합니다. 넷들리파이는 배포할 때 쓰는 서비스인데요. 무료 티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은 사용자가 많아졌을 때인데 개인이나 지인들과 쓰는 수준에서는 무료 한도를 넘기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은 프롬프트 한 줄입니다. 게시판 웹사이트 만들어줘. 이렇게만 요청해도 검색과 댓글까지 되는 게시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건 AI의 설명 마지막 한 줄입니다. 데이터 저장, 로컬 스토리지 사용. 앞에서 말씀드린 그 로컬 스토리지입니다. AI가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다른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서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아셔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게시판 서버 만들어줘. 실제로 서버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서버입니다. 내 컴퓨터를 끄면 같이 꺼지고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도 이건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아니라 항상 켜져 있는 남의 컴퓨터를 빌려야 하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스파베이스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프롬프트는 이겁니다. 스파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역할로 쓰고 지금 만들어진 코드는 넷들리파이에 배포할래. 포인트는 서비스 이름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유지되게 해줘 라고만 하면 AI가 뭘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AI가 먼저 스파베이스 프로젝트 URL과 언언키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파베이스 홈페이지에 가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고 뉴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리전은 서울로 선택하면 됩니다. 생성이 끝나면 설정 화면에서 두 가지를 복사합니다. 프로젝트 URL과 언언키, 그 옆에 서비스 롤키라는 것도 보이는데 이건 관리자용 마스터 키입니다. 코드에 들어가면 안되고
여러분이 쓰실 것은 언론키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AI에게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테이블을 만드는 SQL 코드를 줍니다. 스파베이스 대시보드의 SQL 에디터에 그대로 붙여넣고 실행하면 되는데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게시글과 댓글을 담을 표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실행이 끝나면 AI에게 완료라고 알려주면 코드를 스파베이스에 연결되도록 수정해줍니다. 그 다음 배포인데요. 배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netlify라는 무료 배포 서비스를 쓰는데요. app.netlify.com/drop 페이지에 프로젝트 폴더를 드래그해서 놓으면 자동으로 배포되고 인터넷 주소가 발급됩니다. 이제 이 주소로 접속하면 회사 컴퓨터에서든 휴대폰에서든 같은 게시판, 같은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에러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제 경험상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게 정상입니다. 이때 하실 일은 한 가지입니다. AI에게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AI에게 붙여 넣으세요. 이게 사실 가장 좋은 프롬프트입니다. AI가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주의사항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비스 롤키를 노출하면 안 됩니다. AI가 짠 코드에 서비스 롤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언론키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아직 다루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혹은 결제, 회원 정보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영역이라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개발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RLS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스파베이스를 쓰다 보면 RLS를 켜라는 경고를 보게 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창고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규칙을 정하라는 스파베이스의 보안 장치입니다. 경고가 떠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AI에게 RLS 경고가 떴는데 내 상황에 맞게 정책을 설정해줘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데이터가 사라진 이유는 브라우저 안에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스파베이스와 netlify로 무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 혼자 한 컴퓨터에서 쓰던 것이 주소 하나로 누구나 쓰는 서비스가 됩니다. 진행하다 막히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나오는 질문을 모아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